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연체 차임이 3개월에 달할 때까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1월달, 2월달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다 3월달에 갚았어요. 그럼 4월달에 또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게 지금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에 달한 때냐는 거예요. 갚았는데. 그 문제랑 또 하나는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연달아서 지금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되는 거냐, 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냐.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만약에 1월, 2월, 7월 아니면 뭐 전년도에 그 한 번 있었다, 이거 1년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2번 연체했어, 이렇게 띄엄띄엄 된 것도 되는 거냐, 이것부터가 지금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의 차임에 달하는 때의 의미가 뭔지 이거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거는요, 연속해서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것. 그리고 1월, 2월, 3월을 연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번 연속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차임액이, 만약에 차임이라는 말도 어렵죠. 월세, 그냥 월세액이 이게 30만 원인데 3달치가 밀리면, 그러면 90만 원이 되기만 하면 돼. 90만 원에 달할 때, 그때 합산액이 90만 원이 되면 3기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가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작년 1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한 번, 3달치가 밀려야 돼. 그게 연달아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3달치가 밀리면 그때 차임액이 3기에 달했기 때문에 9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1월, 2월에 차임 연체했다 갚았어요. 그리고 3월 달에, 4월 달에 또 한 번 연체했어요. 이거는 연체 금액이 지금 어때요? 한 달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액이 3기에 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계약 해지 사유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좀 더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임차인들한테 준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리금 회수기일을 보호해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10년짜리까지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배신행위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5년이었던 걸 10년까지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게 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야, 권리를 가졌어. 근데 임대인 입장에 억울하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차임도 계속 밀리는데 내가 저 사람을 10년까지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도 인정 안 돼요, 그때는. 근데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10조의 8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잖아요. 3기에 차임에 달할 때니까 9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인데, 여기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때 이게 3기의 차임에 달할 때, 9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는 이거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너 못 믿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이 임차인 자꾸 연체해서 3개월 넘어서 계약 해지하려고 그러면 또 갚고,
갚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사람 못 믿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신뢰를 저버린 사람한테까지 이런 유리한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게 입법자의 지금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냐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라는 거 알죠? 제가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처음 들어올 때 사람한테 권리금 주고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장사하면서 굉장히 시설도 잘 해놓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아서 호프집이 잘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냥 못 나가겠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야 돼요, 원래. 계약하지 않으면 이게 권리금 계약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한 번이라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에 달하는 정도로 차임액이 차면 바로 그냥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옛날에 지금 현재는 연체하지 않았지만 전에 그렇게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계약갱신도 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상임법,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해지 요건으로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에 달한 때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계약갱신 거부 사유로는 그렇지 않다.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법원이 보고 있고요. 한번 내용 쭉 보시면 만약에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함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임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가지고 3개월은 밀려 있어요. 또 임대를 주니까 받았어. 그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이걸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사하지 않고 당해 임대를 이유 없이 수령했다고 하면 이후에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에 이르지 않게 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이게 지금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뭐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이 안 돼서 갚은 거예요. 옛날에 아까 쉬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90만 원까지 한번 밀린 적은 있었는데 나중에 갚아가지고 지금 뭐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지금 밀린 연체 한 달치밖에 안 남았을 때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당연히 차임 한번 연체된 적이 있었으면, 연체된 사실이 있었으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연체한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설령 3기의 차임이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권리금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이렇게 좀 해준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갱신 요구를 할 당시에 그 금액이 이르렀지 않다고 하더라도 3기에는 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임대인한테 그런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또 받아줘야 된다고 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임대인은 뭐 마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3개월 자꾸 이상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었긴 하지만 좌우간 자꾸 밀린 적이 있던 사람을 내가 한번 봐줬는데 그래도 또 나는 이 사람한테 끌려가야 되느냐.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또 그 차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돼서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하기 전후에 합산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되느냐. 그러니까 2년씩 계약했다고 쳐봐요. 앞에서 2번 밀리고 새로 갱신한 다음에 한 번 밀렸을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도 연달아서 갱신이 됐다든지 뭐든지 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계약이 끝나는 순간 다 터는 게 아니에요.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때 끝나면 그 2달치까지 밀리고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대차에서 또 밀려도 되느냐? 2달치, 2달치까지 3달치 안 넘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만
계속 그 벗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 1년 단위로 해서 갱신 요구를 계속해요. 10년 하는데 매년 2번씩 밀려. 그러면 2번씩.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 법을 잘 악용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법은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거예요. 나쁜 사람 잘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요리조리 그 해석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무리 머리 좋아서 그렇게 해도 법원이 보고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법을 바꿔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법에서 얘기하는 건 법은 곧 정의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인데 뭐 마치 그 불법을 일삼고 법을 요리조리 법을 안다고 해서 잘 그 도망다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건 법의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변호사들이 세상 제일 잘 살아야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법을 알아도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런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3기에 달하면 안 되는구나. 한번 3기에 달한다는 거는 연속이 아니라 언제까지든 합쳐서 3달치가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차임을 받아서 차임 그 연체액이 줄었어요. 그때는 해지 못 하는 거고 더 이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지는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구나. 그 다음에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그건 3~4달치는 계속 연장돼서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차임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